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표적인 노인 실명 질환인 황반변성을 주사가 아닌 안약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개발됐습니다.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염증 신호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인데 동물 실험에서 망막세포 보호와 변형 감소 등 치료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과학 성취도가 최상위권이라는 국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수학, 과학 실력은 여전히 높았지만 흥미나 자신감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올해 수능 채점 결과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지난해보다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명뿐이었던 전체 만점자는 11명이 나왔고 국어 만점자도 통합수능 이후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합성 니코틴 속 유해 물질이 기존 담배보다 더 많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이상이 생겨 시력이 감퇴하는 질병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주사 방식이 아닌 눈에 안약을 떨어뜨리는 점안 방식의 치료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과 더불어 노년기 3대 실명질환인 황반변성. 황반변성은 눈의 뒷면인 황반에 이상이 생겨 시력이 감소하고 사물이 왜곡돼 보이는 질병입니다. 전체 황반변성 환자의 90%는 건성인데 현재 치료제는 눈에 직접 주사로 놓는 방식이어서 환자의 불편이 큽니다. 국내 연구진이 눈에 투여하는 방식의 건성 황반변성 치료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황반변성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토올 유사 수용체의 염증 신호 전달에 주목하고 이 신호 전달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탐색했습니다.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면역 반응이지만 과도한 염증 반응은 중증 염증 질환을 일으킵니다. 연구진은 우선 자연계에 존재하는 토올 유사 수용체 염증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비슷한 구조의 펩타이드 19만 개를 구축했습니다. 이 가운데 염증 신호 전달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억제해 염증 신호 자체를 차단하는 최종 펩타이드 물질을 출현했습니다. 톨라이크 수용체는 밑에 어댑터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하위 신호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만든 펩타이드는 그 어댑터 단백질과 톨라이크 수용체 사이의 결합에 끼어들어서 둘이 결합하지 못도록 막아서 염증 신호를 막게 됩니다. 연구진은 발굴한 펩타이드 물질을 건성 황반변성을 유도한 지위의 눈에 넣어 치료 효과도 검증했습니다. 펩타이드는 50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작은 크기의 단백질로 크기가 작아 세포에 잘 들어가 약물 전달 효율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건성 황반변성이 유도된 쥐에 눈에 이제 점안 형식으로 그 약물들을 투여를 했을 때 실제 건성 황반변성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제 그 병리학적인 그런 증상들이 저희 펩타이드를 투여했을 때 깨끗하게 이제 치료가 되는 효과들을 확인을 했고요. 연구진은 개발한 물질을 상용화를 위해 국내의 제약사와 손잡고 글로벌 임체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등을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령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가뜩이나 냉랭한 의정 갈등 국면에서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가 내놓은 포고령엔 의료계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대거 떠난 전공의를 직접 겨냥한 내용입니다.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에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과거 의정 갈등 상황을 통틀어도 유례가 없는 초강경책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와 의대교수 비대위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며 당장 하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나선 5명 후보들도 반민주적 발상이다,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이 됐다는 등
한 목소리로 계엄 시도에 대해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 처단 대상으로 몰린 전공의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독재에서 물러나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대형 돌발 악재가 더해져 향후 전공의들이 복귀하거나 의정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가 이 전공의를 언제든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처단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전공의라는 신분을 갖고 싶을까? 전공의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계엄령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포고령에 콕 찍어 의료인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경위를 묻는 언론 질의가 이어졌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계엄농단을 저질렀다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군과 국민이 피 흘리며 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망상에 기초해 의료인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하고 처단한다고 선포했다며 포갑적 문구를 계엄 포고령에 넣은 당사자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대위는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 찍는 인식으론 의료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 중인 대한병원협회가 의계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병원협회는 정부가 전공의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한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전공의와 의료인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합리적 논의가 가능할 때까지 의계특위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계특위는 병원협회의 참여 중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개혁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계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계엄 여파로 계획대로 될지 미지수입니다. 과학기술계 노조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하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 아니면 국회는 즉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탄핵하라고 나섰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국민들의 편리한 생활과 안전, 안녕을 연구하기 위한 R&D 예산을 삭감하고 의료 대란을 일으켰다며 노조의 조합 활동 탄압과 함께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안 문제로 정부와 대치하던 프랑스 하원이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62년 만에 정부가 붕괴하면서 프랑스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유트곤 기자입니다. 프랑스 하원이 내각 총사퇴를 강제하는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원내 일당인 좌파연합과 극우 국민연합이 손을 잡은 결과입니다. Majorité requise pour l'adoption de la motion de censure 288. Pour l'adoption 331.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표결로 무너지는 건 과거 드골 대통령 때 이후 62년 만입니다. 이번 사태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90조 원 규모의 공공지출 감축과 증세를 골자로 한 정부 예산안은 좌파 극우 진영 양쪽으로부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바르니에 총리는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는 단독 입법권을 발동했고 이런 극단적 선택에 맞서 야권은 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h bien, il ne reste qu'une solution. Nous demandons maintenant à Emmanuel Macron de s'en aller. Pour protéger les Français, Monsieur Boulot, il n'y avait pas d'autre solution que cette solution-là. 예산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정부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서둘러 후임 총리를 지명하고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지난 7월 조기 총선에서 패배한 마크롱 대통령은 원내 일당에 총리를 넘겨주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법력권에서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할 경우 정국의 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박나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지난 1일이었죠. 민주당이 비트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그동안 말이 많았던 비트코인 과세가 결국 2년 더 늦춰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했는데 가상자산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낼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22%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벌게 되면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 22%에 해당하는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러한 주장을 두고 코인 투자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반대해 왔는데요. 주식처럼 금투세가 폐지된 다른 투자 수단들과 비교했을 때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또 국내외 거래소 간의 차이를 두고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는 거래 내역이 파악이 되는데 해외 거래소는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세를 매기는 게 이게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세부 거래 내용을 일일이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7년부터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 교환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과세 유예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그전까지 추가적인 제도 정비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미국과 독일, 인도가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이른바 가상화폐 대통령으로 불리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코인의 위상이 덩달아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주어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도 앞선 국가들의 사례에서 장단점을 골라 참고해서 과세 인프라를 더 촘촘하게 정비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액상형 전자담배. 이름에서 이미 담배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담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실 담배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 텐데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입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이 들어간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청소년에게 판매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합성 니코틴,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건지 성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초를 원료로 하는 천연 니코틴과 달리 합성 니코틴은 화학물질을 배합해 인공적으로 만든 니코틴으로 분자 융합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유해물질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서 2015년 액상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 현행법 적용이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합성 니코틴의 천연 니코틴보다 유해물질이 더 많다는 유해성 평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천연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 원액의 유해 물질량을 비교했을 때 합성 니코틴에서는 리터당 23,902mg, 천연 니코틴은 리터당 12,509mg이 각각 검출됐습니다. 합성 니코틴이 천연 니코틴보다 유해물질 검출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많게 나타난 건데요.
합성 니코틴은 니코틴 합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반응 물질과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보고서는 합성 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천연 니코틴과 똑같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35개 국가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빠르게 퍼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서둘러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의 테두리에 집어넣는 게 중요하겠죠. 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95%를 다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일들이, 그거는 이제 담배사업법을 개정하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정부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하는 담배사업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고 22대 국회에도 9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들은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같은 업계 반대를 고려해서 우선 공청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규제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해소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박나연이었습니다. 오는 8일 저녁 무렵 하늘에는 반달과 토성이 거의 하나처럼 붙어 보이고 반대쪽 하늘에선 목성이 밝게 빛나게 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8일 오후 5시 49분 기준 남쪽 밤하늘 고도 약 42도에서 달과 토성이 각거리 약 0.3도로 근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하늘로 팔을 뻗었을 때 두 천체가 새끼손가락 두께보다 더 좁은 간격을 두고 근접하는 겁니다. 이번 근접 현상은 달이 지기 직전인 9일 자정 14분까지 관측됩니다. 또 같은 날 북동쪽 하늘에서는 밤새도록 목성을 관측할 수 있는데 태양과 지구, 목성이 일직선에 위치하는 충이 되면서 목성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오는 8일은 날씨가 맑을 것으로 전망돼 이번 우주쇼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맨눈으로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지난해보다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올해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 수학 모두 1등급이 131점으로 지난해보다 2점씩 하락했습니다. 표준 점수는 등급별 커트라인으로 낮을수록 쉬운 걸 뜻합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율도 6.22%로 나타나 1.5%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1명에 그쳤던 수능 만점자 역시 올해 11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국어 만점자가 통합 수능 도입 후 가장 많은 1,055명, 수학 만점자는 지난해의 2.5배인 1,522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상위권 변별력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6일에 영역별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이 표기된 수능 성적표가 전달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과학,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은 직전 조사 때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마다 진행하는 수학과학 국제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초중학생이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 4학년 학생들은 58개국 가운데 수학은 3위, 과학은 2위에 올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역시 44개 나라 가운데 수학 3위, 과학 4위로 모두 4년 전과 순위가 같았습니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기초 미달, 기초, 보통, 우수, 수월 등 5개 단계로 분류했을 때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학생의 과반 이상이 우수와 수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수학과학 실력 순위는 최상위권을 유지했지만 평균 점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의 경우 2015년 60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뒤 계속 떨어져 지난해 594점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의 수학과학 흥미와 자신감은 여전히 세계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수학 흥미 척도는 세계 58위로 꼴찌였고 자신감도 50위로 하위권에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과학 과목 자신감 역시 26개 나라 가운데 25위를 기록했는데 설문조사에서 중2 학생의 44%가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 66%는 과학에 자신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모두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자신감 척도 점수는 4년 전보다 올랐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과목인 수학과 과학. 전문가들은 문제 하나 더 맞히는 게 중요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학과학 본연의 즐거움을 가르쳐 흥미가 생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축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를 모두 충족하는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충남대 공동연구팀은 은나노입자를 활용해 리튬 친화적이면서도 신축성 있는 은나노입자 매트릭스 전극 구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전극 구조를 적용했더니 리튬 전지 음극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연결망이 끊어지지 않아 성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공정이 복잡해 실용화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리튬 금속 전지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더라도 성능 저하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충방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노후 아파트 놀이터 90%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사용 승인 25년이 넘은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놀이터 32곳 가운데 29곳에서 놀이기구와 바닥재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또 일부 놀이터 고무 바닥에서는 납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놀이터 관리 주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파손된 놀이기구 보수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4월 말부터 2개월 동안 전국 7만여 가구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돗물을 그대로나 끓여서 마신다는 가구가 전체의 37.9%로 나타났습니다. 정수기 물을 마신다는 가구는 전체의 53.6%였고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신다는 가구는 34.3%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돗물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은 58.2%, 보통이라는 응답은 36.6%였고 불만족이라고 한 응답자는 5.2%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는 6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3일 진천군 진천읍 미호 강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 H5형 항원이 검출돼 고병환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출 지점 기준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 농가를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소독을 강화했습니다. 고병환성 여부는 이르면 6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과학 실력은 전 세계를 상대로 최상위권을 유지하는데 자신감과 흥미는 하위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정답과 오답만으로 등수를 나누는 지나친 암기식 교육과 입시 경쟁 탓에 학생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건데요. 수학과 과학은 과학기술 분야의 기초 학문인 만큼 질문하고 탐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이 개선돼 더 많은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 모이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